지난번에 제가 그 기혈순환의 원리를 시작했는데요. 대충 미리 좀 그려봤어요. 이 표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인체를 이제 좀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한 그 원 안에 이제 집약해서 이제 넣어 본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하나는 이제 기가 흐르고 하나는 이제 혈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기혈이 흐르는 게 이 이제 정이라는 그 세포, 그러니까 몸의 단위를 이루는 이제 그 세포에 결국은 기혈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통로가 이 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몸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몸 전체 그 기혈이 이제 순환하기 위해서는 기혈의 그 원 이제 재료가 되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제 공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이제 음식이 되는 이제 말과 글, 이거는 이제 물질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빛도 일단 이제 물질의 개념으로도 인정을 하죠, 그죠? 이제 파동이냐 이제 뭐 입자냐 이렇게 이제 한동안 그거 갖고 논쟁을 일으켰는데,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두 개 다 성질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거를 빌려 쓰게 되면은 그게 입자냐, 뭐 파동이냐,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모든 존재라는 거는 그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는 우리 몸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커서 인지가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인지가 안 되죠, 그죠? 그 개념이지 물질 자체가 그게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 안 그러면 그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몸에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몸이 이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력이 좋은 사람은 볼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또 시력이 나쁜 사람은 또 볼 수 없는 거리가 있잖아요. 같은 거리 있더라도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력이 약한 사람은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시력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니까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얼만큼 이제 그 뭐랄까 신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몸이지만 모든 출발은 이제 몸으로부터 시작돼서 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몸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가 되는 거고, 몸이 없음으로 없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모든 것의 출발이고 또 마지막이고 또 그 모든 그 뭐야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게 또 이제 또 생명과 무생물을 또 노르는 것조차도 무의미할 정도로 이 생명이 되는 거는 굉장히 신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혈순환의 그 원리에서 보더라도 이 뇌라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돼요. 물론 이제 뇌만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존재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모든 장기들이라든가 조직들이 다 있어야지 몸이라는 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몸을 생명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뇌라는 게 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따져 보더라도 다른 이제 동물들이나 이제 다른 생명들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제가 말과 글을 써놨는데 말과 글이라는 것도 다른 생명체는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결국은 이 말과 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유익한 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반대쪽으로 쓰는 수가 많죠. 특히 이제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인간의 욕심이 그 능력을 더 키우는 쪽으로 지금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생명들이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발달되면서 그 기계에 의해서 또 인간 자체가 노예가 되는, 그러니까 기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그 단점의 하나로서 우리 역시 이제 질병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아진 거죠, 결국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제 사는 거죠. 다 과학의 덕에 우리가 잘 사는 걸로만 의식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인간이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갈등으로 정신병을 앓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인간이 인간을 이제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적인 그 맛이 없어졌고 다 이제 기계와 물질화 돼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유전적인 DNA 구조가 변질돼서 그렇고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삶이 그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형태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 각박해진 거죠. 물론 이제 먹는 거, 의식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편리해졌죠, 많이. 그죠? 옛날에는 이제 굶주려서 생명을 유지 못했고, 그다음에 못 입어서 생명을 유지 못했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또 생명에 또 지장을 받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서 이제 평균 수명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 질에 의해서는 인간의 삶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앓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그 어떤 그 삶의 그 문명적 구조의 하나의 그 파생되어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병을 보는 관점은 의사들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제가 오늘부터 이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게을러져서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이제 질병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병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거가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병인설이죠. 그죠? 그래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 이제 면역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질병을 앓는다. 이런 게 이제 병인설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염증이 이제 이렇게 세균으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없는데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세포가 모인 어떤 집단의 조직이나 장기가 이제 기능을 못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기능을 못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 기질이 변이가 되는 그런 이제 그거를 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제가 병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떠나서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몸이라는 육체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이제 여기 죽는 데까지 이렇게 몸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물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결함이 있거나 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그런 대로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다 경우를 말하기는 이제 복잡하고 보통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몸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몸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이 병이라는 걸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길에서 병이라는 걸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어때까지 살아왔어.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삶이라 그러죠. 이제 한문으로 이제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말이죠. 그죠? 요즘에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고 생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한문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생활이나 삶이나 같은 거죠. 이걸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이 잘못돼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성병을. 그 만성병이라는 게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늙어가면서 만나는 병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생활이라는 어보다 삶이라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한 30살쯤에 대해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요즘에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병원에 가서 병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병원이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구조가 아니 됐잖아요.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이제 저 문화적인 그 교육적인 이런 게 열악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내가 병인 줄 알았죠. 일단은 그 당시 제가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 치주염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잇몸, 그러니까 피곤하면 이제 잇몸이 붓고 피가 나오고 이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다 뭐 지금 사람도 그러겠지만 대개 다 병원에 가는 이유가 이제 통증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거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증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진통제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팔리는 약이 되죠.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약이 나쁘다 좋다고 따질 겨를이 없죠. 일단 이제 고통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당시는 이제 뭐 병원 갈 형편은 안 되고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진통제, 뭐 소염진통제나 뭐 안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면 두통약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지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 건 이제 치과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예. 뭐 지금같이 건강검진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 당뇨나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저 역시 이제 그 당뇨나 혈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비만했어요. 뚱뚱했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이니 이런 것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느 약사분하고 한번 상담을 했더니 약을 오래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술 좋아할 때니까 또 술도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하길 잘한 거예요. 왜냐면 약이라는 게 뭐 그때 그 약사가 추천한 약이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약이라는 건 지금 제가 이제 의학 공부를 쭉 해오고 보니까 어떤 약이든지 안 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증상만 누그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 때문에 다른 병이 이제 파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100% 다른 병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약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효소 작용을 그 방해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우리 몸의 본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그 자율신경의 능력을 대려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막 그 이제 그 무슨 뭐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않잖아요. 오늘도 뭐그 뉴스에 보니까 뭐 진주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뭐 불을 지르고 뭐 사람을 막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잠시 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고. 그러니까 뭐 아무 원한을 사지 않는데도 그냥 남이 나를 해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다 뭐냐면 지금 시대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듯이 눈과 빛으로 이제 눈으로 그 빛을 그 보는 그러니까는 뭐야, 그러니까 글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든가 모든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뇌에 들어와서 그 뇌가 신경을 타고 같이 이제 자율신경에서 본능적인 그 기의 흐름하고의 그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거기서 가중되는 게 약물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감기약 그 부작용 중에서도 그 뭐예요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약을 감기약 먹고 아파트에서 뛰어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물이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그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자율신경의 능력을 그 기능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약물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효소와 호르몬의 밸런스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효소와 호르몬을 그 컨트롤하는 그 자율신경에도 어떤 그 실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게 그 약물에 의해서 조절이 되니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 미친 행동을 하고 또 자살 충동도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들 물론 해결은 절대 안 되죠, 그죠?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인연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병 고치기에 앞서서 약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치기보다는 약을 안 먹는 거 자체가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려드리려면 그냥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나 모든 이제 그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이제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저 역시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저 역시 이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저 역시도 이제 병 없이 이제 장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더 이제 그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역시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강의도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제가 나이 70이지만 80, 90, 100살 넘어갈
때까지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왜냐면은 제가 100살까지 이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10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살에 치매 안 걸리고 이런 강의를 하려면 치매가 걸려서는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두 다리 두 팔이 멀쩡해야 되고 사고방식이 멀쩡해야지 강의를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100세에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살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더 저한테는 큰 건강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증이 되는 거죠. 그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해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정 중에 제가 100살까지 사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강의를 함으로 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정신력이 바르지 않으면은 그거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래도 정신적인 바른 그 사고력을 갖지 않는 거는 그거는 건강을 잘못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도리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도 힘이 에너지 결국은 건강이라는 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그걸 만든 걸 쓰는 게 건강이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에너지를 바르게 쓸 수 있는 게 건강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에너지를 만들 능력이 있어도 그 에너지를 나쁜 데 쓴다 그러면 저는 그건 건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런 건강은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죠. 이제 나쁜 짓만 하고도 뭐 100살 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제 연구까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병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가 이제 주제죠.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게 이거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몸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다는 거는 결국은 몸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몸뚱아리 갖고 사는 거.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몸을 갖고 사는데 몸을 갖고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는 몸의 그 향상성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몸 안에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뇌를 중요시 생각하냐면 뇌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보고 듣고 한 게. 근데 그게 몸의 본능적인 그러한 능력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르마리 이런 거거든요. 이제 관념 이런 거죠. 고정관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뇌에 들어가 있는 고정관념이 이 몸을 방해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크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누구나 병을 쉽게 고치려고 그래요. 약이나 병원에 가는 이유가 쉽게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병이 되는 거는 100%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병을 통해서 내 몸이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이제 병이 왔다는 거는 몸에 죄를 지운 거야, 죄를. 몸이 원하는 그 자연 시스템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로하고 뭐 나쁜 생각하고 물론 이제 생존 경쟁에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남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인과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뭐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편법으로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남하고 경쟁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모든 게 죄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죄가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는 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도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이제 이 죄를 짓는 업이 생기는 거죠, 그죠? 무슨 업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제 벌이 되는 거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나쁜 짓에서 도둑질해서 잡혀 들어가면은 이제 재판에서 판사가 뭐 얼마 살아라 뭐 이렇게 벌금을 주든가 안 그러면 징역형을 주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벌을 받게끔 돼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니까 여기는 부정이 개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진 사람이 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죄를 크게 졌는데도 이 벌을 조금 받을 수가 있고 죄를 조금 졌는데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그러져 있다. 특히 지금 같은 권력 위주, 자본 위주 이런 위주로 되는 그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거죠, 그죠? 지금 정치 권력들 이러는 게 다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는 그 벌을 안 받고 있지만 이제 권력이 바뀌면 이제 받게 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이제 쭉 우리 시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상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 응한 그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그 법이 인과응보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권력과 돈과 이런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아주 공평한 법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몸에 죄를 지어서 병이 오는 거는 인과응보의 법에 의해서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돼, 반드시, 그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는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지금 시대에 그렇잖아. 죄를 지어놓고는 다 내가 안 했다 그러고 다 거짓말로 둘러대잖아요, 그죠?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만 해도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내가 그랬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옛날만 해도, 그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100이면 100, 뭐 다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같으면 뭐 살다 보면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들통이 난다든가 지나서 내가 진짜 잘못한 거를 이렇게 뉘우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내가 했다고 시인하고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죄는 지어놓고 벌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자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다가 잘못 살아서 병이라는 걸 만나면은 그 병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뭐 통증이라든가 뭐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걱정 뭐 이제 불치병 같은 뭐 암이나 뭐 이런 거 같으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 환자들도 보면 그렇다고요. 차라리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종교에 또 뭐 귀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개 다 암 걸려서 완치하신 분들이 보면 살라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보다는 삶에 미련을 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레 암 관계없이 뭐 오래 살고 또 암도 고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6개월뿐이 못 산다, 뭐 몇 년뿐이 못 산다, 그러면 그거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죄를 졌으면은 벌을 받아서 이 벌을 사하게 만들죠, 그죠? 이 벌을 받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거를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남한테 뭐 100만 원을 빌렸다면 100만 원을 갚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죄를 져서 빚을 졌으면 그 벌을 통해서 그 빚을 갚는 게 인과응보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뭐 거의가 죄는 짓고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병이 걸렸는데 병에서 오는 고통은 안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든가 병원이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병에 있을 때도 저도 이제 똑같죠,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이 벌을 받기 싫은 거죠, 그죠?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좀 건강을 좀 찾은 후부터는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빨 때문에 이제 잇몸 수술하고 그다음에 부분 틀니를 갈아넣고 지금은 이제 완전 틀니를 했지만
이 부분 틀리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옆에 또 다른 이빨이 또 빠지거든요. 그럼 또 해놓고 또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치과가 그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그거 하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그때쯤 가서는 좀 창피해도 이빨이 이렇게 이제 빠지니까 이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보기 싫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걸 깨달은 후부터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는 내가 받는 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 역시가 이제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병이 오잖아요, 그죠? 뭐 운동해서 무리해도 오고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어디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걸 어떻게 그냥 죄 줘놓고 벌 안 받으려고 안 그러면 벌을 얕게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살다가 이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은 아 내가 이거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풀리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인과관계도 나빠지고 나한테 이제 나쁜 일도 생기고 뭐 병도 오고 뭐 이런 된 거가 이제 지금 이제 제 사고방식이 돼버린 거죠. 물론 저 역시도 순간적으로는 이제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꾀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해소가 되는 거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은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 마음에 있다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특히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라는 거를 끌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는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병이 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을 앞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그 뒤를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거죠. 이 병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은 전화위복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이렇게 나갔으면 모르는데 다 그게 저한테는 다 나쁜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나쁜 조건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뭐 조금만 뭐 하면 화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병으로 저한테 이제 돌아온 거죠, 그죠? 근데 그 병을 만나면서 처음에 저도 뭐 쉽게 고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서 한의학 배우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이런 대체의학을 가르쳐주는 침 가르쳐주는 데를 다녔어요. 몇 년 동안 옛날에 그 종로 5가 그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그 골목에 가면 그 보령약국 그 골목 쪽에 그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제가 한의학이라는 거는 생전 처음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니기만 했지 그 어떤 그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은 없었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건 이제 미국에 가서 한의과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고, 물론 이제 그 계기가 한국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됐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 또 30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병을 만났다 이게 살다가 보면 그러면 그 병 자체만 집착을 하지 말자 이거죠. 그 병이 왜 왔을까? 내 삶을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구조를 고치는 것이 내 병을 고치는 거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 이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거.
그게 우선이다 이거죠. 그죠? 만약에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한다든가, 너 과식을 했다 그러면 과식하는 걸 줄인다든가, 야식을 즐겼다 그러면 야식을 줄인다든가, 뭐 술을 과음을 하다 그러면 술을 줄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내가 지금 병이라는 거는 어떤 병에 지금 걸렸든 간에 모든 병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거죠. 뭐 이거는 뭐 무슨 병이라 무슨 약이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병이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오늘 제가 동영상 찍은 지 지금 너무, 보통 일주일에 2번은 올리려는데 이번엔 뭐 좀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1번씩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동영상 만든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